지금 물레동이에요. 물레동 가고 있는 길인데요.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장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어차피 장사예요. 음식을 파시는 분들은 음식을 파는 거고, 내가 근로자라고 하면 내 시간을 파는 거고, 누구든지 다 거래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집을 파는 사람들은 집을 판매를 하는 거고. 굉장히 단순화하면 모든 게 다 사고 팔고의 관계예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결국은 자기의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변호사들은 그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파는 거고,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거고, 다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장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비싼 게 뭐지? 가장 비싼 게 뭘까? 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왜냐면 가장 비싼 걸 판매를 해야지 그 사이에서 판매 마진이 많이 남아요. 만약에 제가 이쑤시개를 판다고 해볼게요. 이쑤시개도 제가 제조해서 파는 게 아니고 유통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쑤시개 한 통 팔아가지고 얼마의 마진이 남겠어요? 네, 나무젓가락을 팔아서 얼마의 마진이 남겠습니까? 이게 싼 물건들은 그 거래관계에서 마진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두 가지였어요. 거래를 한다는 건 저는 부동산과 금융이라고 그래서 저는 기업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신이라고 하죠. 개인은 대출이라고 부르고 기업은 여신이라고 해요. 장사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설렁탕, 갈비탕집 아니면 음식 장사에서는 삼겹살집. 왜냐면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가장 비싼 걸 팔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먹는 거에서 내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가장 비싼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땐 밥 중에선 갈비탕이고 술을 마시는 데서는 삼겹살이에요. 아무리 제가 회를 좋아한다고 해도 제가 횟집을 매일 가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소주 마시려고 삼겹살집은 매일 갈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가장 비싼 건 삼겹살을, 밥을 먹을 때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데 가장 단가가 비싼 건 갈비탕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음식 장사를 한다는 건 수입을 꾸준히 벌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아무리 비싼 걸 팔아도 이게 매일매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킹크래커 랍스타를 매일매일 먹을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떡볶이집이에요. 매일매일 가볍게 먹을 수 있는데 떡볶이집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패키징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단가는 다른 여러 가지 음식점이랑 비슷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 떡볶이집 안에서 먹는 장사가 아니에요. 다 배달 장사인데, 배달 장사를 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것도 또 떡볶이집이겠죠. 핵심은 가장 비싼 게 뭘까? 이제 업체에 다 도착을 해서요. 여기서 한번 끊고, 제 생각은 비싼 걸 팔아야 된다. 비싼 건 두 가지가 있죠.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정말 비싼 거. 근데 저는 그거에서도 최고봉은 금융과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생활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건 뭐죠? 그건 자동차예요.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거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비싼 거.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안마의자 그런 거 있죠? 일본에서 직수입하면 1000만원짜리 안마의자도 3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비싸잖아요. 비싼 거 파니까 돈이 되는 거고, 비싸니까 캐피탈도 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마의자에서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이렇게 팔잖아요. 그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캐피탈에 녹인 거예요. 원래 캐피탈은 해봐야 집이랑 자동차까지밖에 안 되는 게 캐피탈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이 비싼 물건을 캐피탈까지 녹여버린 거죠. 근데 캐피탈은 사고가 많이 터져요. 돈 빌려가고 돈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 30% 정도 높아지고, 어떻게 했죠? 상조회사나 보험회사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판매를 했으니까 또 가격이 좀 더 높아지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겹쳐지니까 그게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가 된 거예요. 원래 가격은 중국에서 15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게 500만원, 600만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돈 되는 게 뭘까? 비싼 게 뭘까? 이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가격이 없는 거. 가격이 없는 건 뭐죠? 가격이 없는 거. 가격이 공표가 돼 있으면 가격 경쟁이 붙잖아요. 가격 경쟁이 붙으면 결국은 마진이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비싼 거는 가격 경쟁이 붙어도 많이 남으니까 팔 수 있는 걸 거고, 가격이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없는 거. 이런 나무들, 네, 나무는 가격이 없어요. 물론 뭐 조달청 납품가가 있고 다 정해져 있는 게 있겠지만, 볼까요? 나무는 생물이에요.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소나무인데 형태가 조금 S자형으로 꺾어져 있어야 되고 뭐 그렇다. 아니면 청와대 앞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쌍으로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가 딱 서 있는데 대칭으로 한 그루가 죽었다. 이 한 그루를 사야 되잖아요. 이 나무는 가격이 있을까요? 아니, 가격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없어요. 왜냐면 가격을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소나무는 원래는 1000만원인데 이 소나무는 이렇게 S자로 꺾여 있어서 비쌉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반박을 할 수 있어요. 농산물, 원래 이 귤은 얼마의 가격인데 뭔가 개발을 해서 넣으면 가격이 없는 거죠. 첫 번째로는 비싼 걸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없는 게 뭘까? 우리 모든 게 다 장사하는 거잖아요. 남겨야 되는데 가격이 다 공표가 돼 있는 남길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가격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이라고 해볼까요? 김? 국내에서는 1000원에 팔린다고 해볼게요. 김을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외국에다가 팔아요. 경쟁자도 없고 가격이 없어요. 그럼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경쟁이 이제 안 돼요. 그럼 그런 거 갖다 파는 거예요. 수출이죠. 그러면 가격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진은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사가 뭘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재활용이 그렇겠죠. 재활용. 생각해보세요. 재활용 산업 되게 재밌어요. 그 쓰레기 가져오면서 돈 받아요. 그죠? 처리 비용을 받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산업용 쓰레기만 치우는 회사들도 있고, 각 건물마다 돈을 받고 업체마다 돈을 받아요. 음식점마다도 돈을 받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짜로 가져왔잖아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타이어도 그렇고요. 폐타이어들 치우려면 돈 내야 돼요. 그럼 나는 그 타이어나 음식물이나 고무나 쇠나 뭐 종이나 다 돈을 받고 가져와요. 치워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분리를 해요. 분리를. 돈 되는 것들은 다 팔아요. 쇠 팔고 종이 팔고 철강 팔고 뭐 기계도 팔고 고무도 팔아요. 폐고무도 팔아서 포장재로 깔아야 되잖아요. 폐차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처리하는데 돈 받았죠. 가져온 거 분리해서 판매하는데 돈 받았죠. 세 번째로 가공을 해요. 가공만 해서 또 돈 받죠. 또 네 번째로 어디서 돈 받죠? 정부에서 돈 받아요. 배출차 책임제라고 해서 자동차는 자동차 만든 사람이 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뭐죠? 현대기아가 그 치워야 되는 거고,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 넥슨 타이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든 놈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안 치우니까 그 돈은 얘네가 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치우는 사람들은 대신 치워줬으니까 돈을 받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받아요. 정부에서 또 보조금도 받고요. 그럼 가격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없는 거에서 가치를 창출한 거잖아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폐기물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폐기물 쪽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하면, 성실하게 하면 먹고는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냥 먹고는 살아라고 얘기하지, 이게 막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뭐 세무서에서 들어오고,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업체에서 돈 안 주려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래 관계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폐기물 이쪽 가격 없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생각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격이 없는 거, 비싼 게 뭘까? 매일매일 할 수 있는데 비싼 게 뭘까?